먼저 농림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도 도덕성 또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는 30년 이상 이 농업계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분 못지않게 전문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도덕성 문제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니까 장관 후보자 발표 이후 12개 농민단체가 임명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요? 예, 임명을 반대하는 일부 단체가 있었고 또 찬성한다고 한 단체들도 여러 있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그 소통에 좀 더 노력해 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통 부분이 미진돼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통에 주력해야 합니다. 농민들의 입장이 지금 현재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정개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인사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 잘 해놓으셨어요. 농정개혁 부분이 여러 개가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농정개혁에 앞서 장관이 될 분은 무엇보다도 인식의 정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농민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준 공무원으로 인식해야 하고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의원님하고 마찬가지로 그 농민들이 단순히 농산물만 생산하는 생산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익적 기능의 창출자로서 농업인의 기능 또 농업인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인은 특히 농업 분야는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일지언정 경쟁과 효율로 봐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보호 대상이다. 준 공무원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농민이 대신하고 있다. 이런 것이 장관 임명자로서의 의식 구조가 제대로 바르게 서야지 농민에 대한 인식, 농민에 대한 관점 그리고 농정 개혁이 바로 진행될 수 있지. 농민이 다른 산업체의 종사자와 같이 경쟁과 효율로 봐서는 안 된다. 철저히 보호 대상이 돼야 한다. 이것은 공익적 기능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민은 준 공무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 부분이 꼭 실천됩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나 국가 전체적으로 헌법이 개정될 때 공익적 기능을 헌법 전문에 게재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국민 전체적으로 형성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서지 않고는 농정개혁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거듭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농업 농촌 분야는 식량 안보, 환경 보전 등등 지역 균형 발전 등 국가 경제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아주 높습니다. 농업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 수준이. 말씀해 보세요. 예, 지금 지난해 예산 14조 6천억 대비해서 올해 4.4% 증가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님들 보시기에 충분한 예산은 아닐 것입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농식품 산업 GDP 비중이 몇 프로인가요? 우리 전체 GDP 비중이 한 1.8% 정도 됩니다. 아니 농업 비중이. 농식품 산업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 6%입니다. 그러죠? 식품까지 포함하면 예, 그 정도 전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농림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몇 프로인가요? 지금 현재? 지금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은 3.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거시기 무엇이냐면은 직불금 보조비 빼면은 2.98%입니다. 3%가 무너졌어요.
지금 역대 정권 중에서 3% 무너진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 처음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쟁과 효율이 하는 보호 대상으로 봐야 할 우리 예산이 이렇게 3%대가 무너졌다는 거, 이것은 예산 홀대가 아니라 농업에 대한 무시라고 보고 있고요. 농식품산업 GDP 비중이 6%이기 때문에 최소한 농림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은 5%는 돼야 합니다. 5%는 돼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데,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공익적 기능을 배제하더라도 우리의 목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에요. 먼저 장관으로서의 의식 구조, 공익적 기능과 경쟁과 효율이 아닌 보호, 준 공무원, 이것이 바로 쓴 다음에는 예산 확보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상 유지도 아니고 역대 정권에서 가장 낮은 3%가 무너진 2.98%라는 이런 참담한 예산의 현실에 있어서 최소한 우리의 목은 찾아야 한다. 이것이 장관이 만약에 임명된다고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예산의 경우에는 직불제 예산까지 포함해서 4.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돌아보면 우리가 그 지방 이양 예산이 약 한 7,700억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해서 한다면 훨씬 더 높은 예산 증가율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건 뭐 짧은 시간이니까 구체적 말씀 못 드리겠고, 장관이 임명된다고 하면은 오늘은 청문회 자리이기 때문에 구체적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원칙론적에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예. 원칙론에서 아까 거듭 강조드렸던 농민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확보 방안과 관철 들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한 오늘 자리는 다짐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